22대 국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 동안 첫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17개 상임위원회가 800여 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이번 국감,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 차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만큼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10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두고 충돌이 예상됐던 행안위에서는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맡은 핵심 업체 대표가 불출석 사유를 낸 것에 대해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관저 증축공사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동행 명령이 의결이 됐고, 이에 대해 여당 의원이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첫날부터 행안위 국감 중단된 상태인데요.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국감을 하루 앞둔 어제 윤 대통령과 함께 동남아 3국 순방차 출국한 걸 문제 삼으면서 김 여사가 국감을 회피할 수 있도록 여당이 방치했다는 취지로 공세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5일 새벽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여당은 특히 할로윈 참사 2주기 기간에 참사 장소인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다혜 씨의 음주 사고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경찰청 국감 때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오전 행안위 국감에서 나온 여야의 발언들 들어보시죠.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어제 국정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고,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김건희 여사도 같이 떠났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다면 왜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증인 채택 유보해달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도망가도록 방치하신 거 아니에요? 동행명령권을 발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게 되지 않을 시에는 국정감사를 연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시절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에 가깝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하게 사회적 여론을 조성시켰던 그 딸이 면허 취소가 될 지경에 이를 정도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게 첫 번째 충격이고,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그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에서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이러한 음주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이 국민적 관심을 그리고 또 공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 경찰청 국정감사를 할 때 증인 채택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용산경찰서의 서장도 함께 증인 출석을 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전장으로 꼽히는 곳 바로 법사위죠. 오늘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법사위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재판의 지연과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점을 지적한 반면, 야당은 이 검찰의 구형 자체가 불공정했다고 비판하면서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여당 장동혁 의원, 선거법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 변경 신청도 있었는데, 이건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뜻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이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검찰 측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며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도리어 검찰이라고 말하면서 여당은 고성으로 항의했고, 여기에 야당도 고성으로 맞서면서 소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법사위 발언도 들어보시죠.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 제기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습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몇 배가 지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지금 9월 30일 날 재판부 변경 신청이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기피 신청도 아니고 재판부 변경 신청입니다. 아직 공판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고요. 저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런 사례를 본 적도 없고요.
성남FC 같은 경우는 검찰 측에서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어요. 검찰이 왜 478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행정처장님은 고려를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성남FC 검찰 증인 아니 4,500명 신청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재판 지연은 검찰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네, 법사위에서 민주당 측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는데요. 이 전현희 의원은 오늘 감사 대상이 법원 행정처장이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 때 앵커 질문에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한 사실이 과연 징역 2년을 구형할 만한 중범죄인가? 이 부분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불공정 잣대가 아닌가라고 검찰을 겨냥한 질문을 퍼붓습니다. 여야가 국감에서 각종 의혹을 규명하겠다 이런 이유로 증인들 대거 채택했죠. 하지만 첫날부터 이 주요 증인들의 불참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거 맹탕국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초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요, 현재 이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상태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불출석을 두고서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낸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을 했는데요. 야당은 직무 정지 중이라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궤변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여당은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국감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맞섰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이 위원장의 불출석을 겨냥해서 법질서 무시이고 국회 모독행위라고 주장하자 여당의 신성범 의원은 탄핵을 추진할 땐 언제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론하는 것은 코미디라면서 국회 슈퍼 갑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불출석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진숙은 국회에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국회에 직무가 정지 중이라 출석 안 하겠다는 궤변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마저 방통위 직원들이 대리로 작성하였고 이진숙의 직인마저 본인들이 직접 찍었다고 합니다. 이진숙은 그 서류를 만진 적조차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오늘 동행 명령을 의결하고 청문회에 출석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로 책임을 물어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공직자로서는 우리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 소추로 사형 구형을 언도소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본인이 그럼 들고 와야 됩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떻게 지금 민주당은 이진숙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왜 이진숙 위원장 얘기만 나오면 이렇습니까? 동행명령장 여부는 2시에 보고하겠습니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집권 3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게 중간 평가성의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장이라는 거는 이제 정권을 끝내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국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을 사실상 판가름 내는 그런 국정감사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인데 결국은 이제 대여 공세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여당도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첫날 국감부터 이런 장면들이 여러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야당 의원들이 정말 송곳으로 이렇게 판에서 정말 질문을 하고 따지는 그런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제 국정감사 전략을 보니까 기승전 김건희 여사 국감 같아요. 근데 똑같은 드라마를 매일 틀어대면 국민들 실증 나서 안 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 이 국감이 정말 민주당이 앞으로
수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즉 정권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말 초선들이나 이런 의원들이 발군의 어떤 이걸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름을 좀 알려야 되는데. 이른바 국감 스타라고 그렇죠. 하죠. 네네. 근데 지금 보면 다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 해버리면,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특별한 어떤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공방이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뭐 야당의 스타가 탄생하기는 어려운 국면이고, 또 새로운 국민들이 정말 아파하는 부분들, 아 잘했다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간이 26일밖에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이런 다양한 국감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갖고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 저는 똑같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야당의 국정감사는 사실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대안까지 내면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국민의 삶을 제대로 개선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정쟁으로 번질까 봐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쟁적인 요소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거, 뭐 공천 개입과 같은 경우는 정책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접어두고, 대신에 뭐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허점이 있었다, 이런 건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쟁보단 정책 국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